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상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 윤선 동기 시절부터 호영 호재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문 대행의 과거 SNS 발언도 문제입니다. 세월호 다이빙별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실이 뭘까라고 하며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를 했고 유엔군이 6.25 참전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라며 비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심판 결정의 불복이나 이런 것까지 뭐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그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도 고향을 찾아 반가운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되었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되었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 장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에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입니다. 심판 절차도 불공정합니다. 지난 24일 최상목 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들의 증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심판에서는 제출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의 정당성, 특히 탄핵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법 현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만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닙니다.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박봉계 의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영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용 호재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입니다. 문 대행의 과거 SNS 발언도 문제입니다. 세월호 다이빙벨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실이 뭘까라고 하며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를 했고 유엔군이 6.25 참전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라며 비하했습니다. 또 내가 우리법 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 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갑자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것은 민주당의 목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이재명 대표 지시대로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논의를 못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 금지 지시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1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핵심 과제입니다. 정권을 넘어 국가의 50년, 100년 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전향적으로 제안했을 때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거부해왔고 얼마 전에도 제가 원식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금개혁 특위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2의 연금개혁소에 불과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헌법재판관 불공에서 말씀하셨는데 재판관들이 회피나 기피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 심판 결정의 불복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그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그런 논란이 잠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아무도 없으십니까? 뒤에 많이 계시네요. 네, 저 앞에. 뒤에도 계시네요. 예. 네. JTBC 기자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접견 좀 계획을 지금 잡으셨는지, 뭐 김건희 여사를 동행하시는지, 예? 김건희 여사도 같이 가시는지.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 관계에 있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리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예, 순서 뒤에. 네, 지금 연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든 방안을 회의록에 올려놓겠다고 하셨는데, 다만 이제 우리 당은 보수개혁이랑 구조개혁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지난 국회 때 했던 보수개혁부터 좀 그거라고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는지. 이게 다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이제 보수개혁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이 다른 그 연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또 기초연금, 노령연금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이 관련된 부처가 한 5개 정도 부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왕 연금 개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모수개혁이 끝나봐야 한 연금 고갈 상태를 5년 내지 7년 그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미래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아울러서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금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미 21대 때도 연금 특위가 구성돼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연금 특위를 하자라고 우원식 부장도 우원식 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 차원의 모수개혁만 고집하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네. 뒤에. 해상법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결정할 거 있는데, 저희 거부권에 대한 입장이 변하고 예, 저는
우리 당은 이미 소위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건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을 했고, 저는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저는 수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특검 법안을 만들 때 누구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에 여야 합의를 요구를 했는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그런 일방의 강행 처리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특검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주진우 의원 등 일각에서 40명 후보자 대신에 여야 합의로 다른 사람을 좀 재추천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야당에 관련해서 제안하신 적 있으시죠? 잘 안 들리는데. 40명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로 재추천하자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사이에 있는데 실현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야당과 제안해서 상의하신 적 있는지 좀 야당과 상의한 적은 없고요. 이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주진 의원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민주당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재가 그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최대행께서 여야 합의가 없는 한에서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여기 한번 마지막 밖에 있겠습니다. 저 SBS 박찬모입니다. 개헌특위위원장 인선은 마무리 됐는지 여전히 고심 이거는 원내대표 권한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권한이어서 아니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방안으로 여전히 글쎄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저도 사무총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실수가 진행인데요. 여야 국정연체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가 되게 있으신지 아직까지 제대로 충분을 여야들 국정협의체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발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협의나 제대로 된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법이라든가 에너지 3법, 전력법, 확충법, 그 다음에 또 뭐죠? 해상풍력법 등등 이 산업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대한민국 그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안들조차 협의를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치쇼를 위해서 이 협의체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전향적인 좀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질문 마지막으로. 오늘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 열고 그 설 연휴에 민심을 살펴보니까 좀 극우 세력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고 중도층과 진보층은 뭐 여전히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높지만 극우가 결집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 일부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대 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그다음 사법부 장악, 또 행정부에 대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고 이렇게 입법부가
과거와 달리 이재명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국정마비를 초래한 적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그런 실망을 함과 동시에 우리 당이 좀 더 중심을 잡고 이런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그런 입법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저는 주문이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